여기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며 한국 팬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빠뜨렸는데요. 클린스만의 망언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컨디션 관리를 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은 로테이션은 없다고 답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오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A매치 준비 소감을 들려줬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13일과 17일에 각각 튀니지, 베트남과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이 자리에서 A대표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한 U24 대표팀 일원들에게 축하한다. 황선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선수들을 축하한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요했던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는 먼저 정상 컨디션이 아닌 선수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 유럽파 정상 컨디션 아니다. 친선전에서 풀타임 뛰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에서 많은 선수들이 온다. 해외파 선수들의 피로도는 당연하다. 시차 적응도 해야 한다. 손흥민은 올해 덜 피곤할 것이다.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대항전에 안 나가기 때문이다. 입국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휴식하면서 조절하겠지만 대표팀은 영광스러운 자리다. 해외파 선수들이 국민 앞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90분 뛰고 싶을 것이다. 선수들은 분명히 90분 다 뛰고 싶을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선수들을 뽑아서 실험도 해봤지만 이제는 아시안컵 실전이다. 11월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있다. 1월에 카타르 넘어가서 아시안컵 본선을 치른다.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등 유럽파들은 장거리 이동이 익숙하다. 내가 선수일 때는 대표팀 소집이 연휴 같았다. 대표팀 소집은 항상 행복했다. 대표팀 훈련을 보면 그 어떤 선수도 쉬려는 선수가 없었다. 선수들 컨디션을 세세히 파악해서 지켜보겠다. 해외파 선수들을 로테이션하거나 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망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믿을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재차 질문했습니다. 손흥민은 사타구니 부상당해서 토트넘에서도 관리하고 있다. 토트넘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손흥민 관리를 부탁했다. 김민재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각 소속팀 감독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과 관계가 좋다. 손흥민의 건강을 바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다 같은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이유다. 해외파 소속팀 감독과 자주 소통한다.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 나 역시 선수 시절에 A매치 100경기 넘게 뛰었다. 손흥민과 김민재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집처럼 편할 것이다. 오늘 내일 선수단 소집하면 만나서 얘기하면서 훈련량 조절하겠다 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정우영이 8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A대표팀에서 공격적으로 기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과 토트넘의 손흥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모두 내 소속팀 후배다. 그래서 연락을 정말 많이 받는다. 정우영 퍼포먼스가 놀라웠다. 정우영은 프라이부르크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힘들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이적해서 마음이 편해졌다. 환경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우영은 슈투트가르트 이적하고 표정이 밝아졌다. 슈투트가르트는 내 고향이다. 현지 신문을 자주 읽는다. 슈투트가르트 신문에서 지난 2주 동안 한국의 군 문제 이야기를 자주 다뤘다. 정우영 칭찬이 상당히 많다. 아시안게임 득점왕 기세를 A대표팀에서 이어가길 바란다.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라이벌 일본이 최근 독일을 이기는 등 분전한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누구냐며 물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과 멕시코 분위기가 이랬다. 당시엔 멕시코가 강했다. 맞대결을 해야 상대와의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일본을 만난 적이 없다.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만나보고 싶다. 미국 감독일 때 어느 순간 멕시코가 미국을 두려워했다. 강한 팀과 붙어보는 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더라도 붙어야 한다. 미국 감독일 때 독일과 3번 붙어서 2번 이겼다. 강팀과 자주 붙어서 자신감이 붙었다. 한국과 일본이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라이벌 관계는 양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도 강하지만 한국도 강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 못 뛰는데
A매치 활용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을 줄 것이다. 최근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과 자주 얘기했다. 이강인 PSG 이적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팬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이강인은 아직 PSG 주전이 아니다. 발렌시아, 마요르카에서 잘했지만 PSG는 한 단계 높다. 이강인은 출전 시간을 더 확보하길 원한다. 이번 A매치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주겠다며 답변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기자는 아시안컵이 최우선 목표다. 3월, 6월, 9월 A매치보다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며 질문했습니다. 아시안컵 대비 마지막 평가전을 잘 준비하겠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차두리 코치와 얘기하면서 한국은 아시안컵 우승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믿음이 있다.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이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하다. 다 같이 믿고 응원해달라. 한국 감독으로서 나도 실수한 게 많지만 이제는 적응했다. 팬, 미디어 모두 우리를 믿어달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전술적 색깔, 역량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믿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대표팀 감독인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행동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나선 후배들의 경기 결과를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손흥민은 루턴타운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경기 결과를 바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루턴타운 라커룸 안에서는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아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취재진으로부터 아시안게임 금메달 소식을 듣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몇 대 몇으로 이겼냐 등을 물었다. 취재진이 2대1로 이겼고 역전승했다고 알려주자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한 것을 너무나 축하한다. 나는 영국에 있어서 떨리는 마음이었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제부터는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싶은 축구 인생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또한 사랑하는 축구 후배들의 중요한 경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모습에 다들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토트넘 경기 후에도 신입생 판더벤의 귀중한 결승골로 이겼기 때문에 루턴타운 원정 오신 토트넘 팬들 앞에서 히샬리송을 챙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판더벤을 챙기는 행동을 보여 현지에서도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후 10월 24일 새벽 4시에 풀럼을 홈으로 불러들여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에도 새벽 4시에 팰리스 원정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11월 7일 새벽 4시에 첼시와 맞붙게 되는데요. 첼시도 요새 죽을 쓰고 있어서 포체티노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풀럼, 팰리스, 첼시를 상대로도 승점을 가져온다면 정말 높은 순위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몸 상태와 더불어 얇은 스쿼드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제대로 보강이 되어야 토트넘의 순위표가 빛날 것이고 추후 챔스를 위해서도 겨울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선수 영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EPL 레전드 앨런 시어러의 손흥민을 향한 발언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최근 BBC 방송에서 EPL 최다 골 레전드 공격수인 앨런 시어러가 리그 최고 공격수를 만드는 조합에서 손흥민을 선정하였고 많은 이들이 예상한 스피드, 양발 능력이 아닌 축구 지능을 손흥민의 최고 장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그의 움직임, 판단력, 전술 이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의 원톱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의 수비 라인이 있고 문전쇄도, 타이밍,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슈팅 타이밍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다. 환상적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수비 라인이 뒤로 쳐져 있으면 예전부터 강력했던 손흥민 존에서의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가를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다시금 라인 브레이킹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루턴 수비진을 흔들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아스널전에서의 멀티골 활약에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화제가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있었다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 후 확인해보니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은 계획된 전술 변화로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아스널은 후반 시작과 함께 데클란 라이스를 빼고 조르지뉴를 넣었는데요. 조르지뉴를 첼시 시절부터 강한 압박에 매우 약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는 선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조르지뉴와 적으로 만났던 손흥민은 아스널이 떠안게 된 조르지뉴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메디슨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스널이 교체를 진행했고 미드필더에서 소유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메디슨이 조르지뉴의 공을 가져왔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조르지뉴의 패스 동선을 미리 차단해 조르지뉴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때 메디슨이 순간 달려들어 공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스널의 변화를 보고 손흥민과 메디슨이 빠르게 판단해 계획한 점이 그대로 먹혀들었던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